안녕하세요. 주식의 장평택 도비예요. 네,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잤어요. 저 토요일은 진짜 하루 종일 잤고, 토요일 아침 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자고, 점심 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자고, 저녁 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자고, 다시 일요일 아침에 또 강아지 산책하고, 아침 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자고, 점심 때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나서 점심 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음, 이것저것 할 일을 좀 챙겨서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말이 너무 짧네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주말이 짧아지나 하는 좀 걱정과 함께 어, 하루 다음 주를 또 시작하게 됐네요. 근데 저 이제 좀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몸이 고관절이 굳어가는 이제 40이니까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가 유산소는 그렇게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우두둑 우두둑 관절이 좀 풀리고 나면은 다시 좀 달리기도 하고 네. 내년 내년 초부터는 다시 격투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격투기를 하는 게 목표인데, 젊은 사람들이랑 몸을 섞으면 이제 힘이 든다. 네, 이거 그냥 변명이에요. 그냥 운동에 소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뭔가 저축이나 수익률을 까먹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네, 전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얘기하세요. 네가 운동을 못하는 거는 운동 못하는 엄마, 운동 못하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애가 바뀌지 않았던 증거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운동은 제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대신 주식 투자나 저축에 있어서는 뭐 변명을 하면 안 되고 숫자로 보여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달러. 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물론 이 달러의 강세가 뭐 1,500원을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일본의 엔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되게 강해요. 네. 원화가 하도 지금 저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엔화가 저평가된 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구글 같은 데서 엔화 대비 달러, 달러 대비 엔화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은 달러가 상당히 강합니다. 엔이 약하고. 근데 조금 제가 여러 나라의 환율 변화를 보면서 좀 놀랬던 건 스위스 프랑이 점점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면 그냥 스위스 프랑으로 보유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좀 드는데 스위스 프랑이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북한의 김정은도 스위스에 뭐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세계 각지의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럼 스위스 계좌를 많이 이용을 해주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돈이 모여서 스위스 프랑은 점점 강세를 띠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한테 뭐 관세도 세게 때리고, 뭐 이런저런 페널티를 거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실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스위스 같은 데서 몰래 계좌 파가지고 거기서 관세 그 뭐라 해야 되지 조세 피난처로 삼는데 이건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스위스를 한데 꿀밤을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점점점 달러 대비해서도 올라가네 해서 스위스 프랑을 조금 살까 고민을 하다가 트럼프 때 트럼프가 이런 걸 제동을 걸어서 스위스한테 관세를 먹이고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 세워버리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고 해서 스위스 프랑을 사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프랑 얘기까지 갔네. 일단 달러 대비 대한민국 환율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우리한테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일본 주식을 좀 사고 있으니까 달러 대비 엔도 뭐 중요하고, 근데 지금 저는 달러를 원으로 바꾸거나 엔으로 바꾸는 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특히 강달러 때 지금 엔으로 환전, 그리고 원으로 환전, 원화로 환전도 하는데 원재료를 달러로 수급해야 돼서 뭔가 강달러에 더 약해지는 기업들, 뭐 제가 CJ 제일제당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요즘. 그리고 일본의 간장 기업, 그 콩을 미국 콩을 수입해서 달러로 수입해서 이건 이 간장을 팔다 보니 그 콩으로 간장을 쏘아서 팔다 보니까 뭐 이 기업들이 지금 좀 저평가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오면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네. 밀을 수입하는 일본의 니신 식품 홀딩스도 전 그래서 매수를 좀 했어요. 매수를 하고 있는 중에 많이는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친숙한 CJ 제일제당을 거의 백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약달러가 올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내년에 되면 더 강해질 거라고 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연준 의장을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것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처럼 높진 않고 1300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은 CJ 제일제당이나 일본 식품주들은 그만큼 반등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뭐 그 정도에서 지금 그 한국이나 일본 식품주 3개, 제일제당, 기꼬망 간장, 그리고 니신 식품홀딩스 이 3군데 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CJ 제일제당 비중을 제일 높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네들한테 이런 주식을 사야 할 때예요. 저희 채널에서 고유가를 대비해서 헬머리치 앤 페인을 샀거나 아니면 SOE를 샀다. 내가 5만대 후반에서. 그리고 저와 같이 20만원 이하에서 삼성 SDI를 샀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비중은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돼요. 지금 삼성 SDI나 뭐 헬머리치 앤 페인을 지금 새로 들어가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바닥을 기어주는 CJ 제일제당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우디도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지금 올림픽도 해야 돼, 뭐 네옴시티도 해야 돼, 그리고 원전도 지어야 돼. 지금 화석에너지 시대가 끝나는 걸 대비가 많이 필요한 나라인데, 이렇게 하면 오펙은 반드시 감산을 해야 되고 유가를 올리기 위해 사우디가 지금 저유가에서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적인 재무 상태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2년 안에 고유가는 반드시 올릴 거예요. 지금 오펙이
확 다 같이 감산을 하면은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가 상승 트리거가 아마 내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유가가 100에서 120쯤 간다 하면 우리는 펠머리치 앤 페인을 놓아줘야겠죠. 그때는 그 펠머리치 앤 페인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하고 고유가에서 전 대한항공 살 펠머리치 앤 페인 그거 팔아서 대한항공으로 비중 이동할 거예요. 지금 대한항공 지금도 좀 저평가도 어떻다 얘기가 있는데 고유가 와버리면 그냥 쥐약입니다. 사실 항공사는. 그래서 대한항공 뭐 좀 M&A도 잘 되고 해서 뭐 갈 것 같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저는 고유가 시즌이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고 대한항공을 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물론 LLC 저가 항공들을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주항공이나 뭐 진에어 이런 데는 진짜로 무슨 일이 나버릴까봐 제가 좀 겁이 많이 나요. 왜냐면 항공사 자체가 대출을 많이 끼는 이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거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대한항공도 부채 비중 높아요. 물론 대한항공이 망할 일은 정말 없겠지만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근데 저가항공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좀 매수를 피하는 게 좋겠다. 저 아무리 소형주를 제가 선호한다 해도 항공은 대한항공을 나중에 매수를 할게요. 고유가 세션이 딱 오면. 네. 그럼 약달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내년에는 약달러랑 유가는 저유가에서 중유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에 내후년에는 고유가 갈 것이고 달러는 일단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약세로 갈 것 같은데 내후년에는 사실 또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스위스 프랑 진짜 구글에 검색해보면 달러 대비해서도 계속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프랑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스위스 프랑을 현금으로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뭔가 좋은 주식이 있으면 환전을 해서 들어간다. 이게 괜찮은 생각인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 현금 보유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러네요. 네. 근데 만약에 올해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전략 매도를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주식도 좀 사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가스 주식이 있거든요. PGAS라고. 얘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 또 이것도 공부해보고 같이 정보를 좀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동남아 주식은 인도네시아 가스 주식이랑 그리고 베트남의 고무 주식을 좀 노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타이어들이 지금 주가가 딱 오는데 쏘는데 베트남 고무 주식들은 좀 별로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고무가 지금 가격이 좀 싸서 그런 것 같고 나중에 다시 고무 가격이 또 쭉 솟아 오르면은 오히려 한국 타이어 주식들이 좀 꼬라박고 베트남 고무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전략을 좀 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 이번 주말은 좀 푹 쉬는 걸로 하고 오늘도 일찍 잘게요. 네,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빠이.